네, 다음으로 이제 축의 제도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실게요. 축이나 보스 끝에 구석 라운드 부분. 자, 축 같은 걸 만들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생겼지만 끝부분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못따기 혹은 못깎기를 통해서 이제 끝부분을 살짝 뭉툭하게 만들어 주는데요. 자, 그럴 때 이 라운드 가공부. 네, 이 경우에는 못깎기를 얘기하는 거죠. 필요하면 확대해서 자, 여기 지금 확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 주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대도로 나타내 주었죠. 자, 이렇게 해서 부품도 옆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나 혹은 주서 기입란에다가 기입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주서 기입란이 뭐냐? 자, 저희 도면을 만들게 되면은 도면에 필수 3요소 있었죠? 네, 윤곽선, 그리고 중심 마크, 그리고 표제란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작업을 실제로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도면의 특성에 관해서 이렇게 쭉쭉쭉 글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주서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도시되었는데 표기하지 않은 뭐 라운드, 그 라운드 값은 R 몇으로 해달라 라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서 기입란에 기입하라는 얘기는 끝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R3이라든지 R2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음으로 축은 일반적으로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으며 이거는 단면도로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부분 단면은 가능하다. 저희가 축 같은 거를 만들게 되면 전체 이렇게 단면도로 쳐서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면으로 잘라봐야 그렇게 특별한 형상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키홈 같은 거는 나타내줘야 되게 되는데요. 축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네, 부분 단면 쳐서 이렇게 단면도로 나타내 줄 수는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긴 축은 단축하여 그릴 수 있으나 길이는 실제를 기입해야 된다. 오른쪽 거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여기 이렇게 스플라인으로 네, 자유곡선으로 단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단축됐다고 해서 값까지 줄여버리는 건 아닙니다. 값은 원래 값 그대로 실제 길이를 기입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표기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축에 있는 널리의 도시는 빗줄인 경우 축선에 대하여 30도로 엇갈리게 그리라는 거 이렇게 잘 확인하시면 되겠죠. 내려보시면 이제 축의 못따기 및 평면부 표시는 치수기법에 따른다. 네, 별다른 규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치수기법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자, 축을 제도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첫 번째, 긴 축은 단축하여 그릴 수 있고 길이는 실제 길이를 기입한다. 방금 본 내용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 축은 일반적으로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단면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축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해봤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즉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구성 라운드 가공부는 필요에 따라 확대 기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4번, 필요에 따라 부분 단면은 가능하다. 네, 2번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절단해서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뭐 키홈이라든지 이렇게 특별히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부분 단면은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 즉 정답은 2번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축 오늘 얘기하다가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특히 가운데 부분에 새로이 등장한 모멘트라든지 뭐 비틀림, 굽힘, 전달 능력도 있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특히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을 잘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 공식의 유도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생각하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나중에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그 설명만도 한참 길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단면 계수와 극단면 계수 이런 것들이 독립적인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앞에 등장하는 뭐 1차 단면 모멘트부터 해서 도심, 2차 단면 모멘트 이거를 거쳐서 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이시더라도 일단은 눈을 가리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공식을 다각도로 잘 외워주시라. 그리고 공식을 외우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뒤에도 이제 공식이 많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저희 공식 공부하시는 거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걸로 방향성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축이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축이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축을 사용하는데 한 개의 축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두 개 이상의 축을 연결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연결하는 어떤 요소 그것을 축이음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이음. 자, 회전하며 동력을 전달하는 원동축과 종동축을 연결하는 요소다. 자, 연결한다는 얘기는 이제 좀 전에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새로 등장하는 용어일 수 있는데 원동축과 종동축. 자, 이걸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축이 있어요. 좀 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회전을 줄 수 있겠죠. 자, 회전을 주면은 이쪽도 같이 돌아가겠죠, 당연히. 한 개의 축이니까요. 자, 근데 그럼 이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축이라고 해볼게요. 떨어져 있으면 얘도 돌까요? 얘를 돌리면 얘가 돌까요? 안 돌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 사이가 뭔가 연결이 돼 있다면 얘도 같이 돌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회전력이, 즉 힘이 처음으로 주어진 곳 있죠. 그곳을 우리가 원동축이라고 하고요. 그 힘이 전달돼서 움직이는 쪽을 종동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동축과 종동축 개념은 저희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축이음 요소로 저희가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커플링과 클러치입니다. 이 둘은 형상에도 차이가 다 있는데 형상 말고 사용하는 용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일단 둘 다 연결하는 기계 요소는 맞는데요.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운전 중에 연결 상태를 풀 수가 없고요. 클러치는 운전 중에 떼어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합하거나 떼어놓는다. 결합은 저희 결속이라고도 표현을 해주고 떼어놓는 거를 이제 단속이라고도 표현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축이음 요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하나씩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요? 네, 우선 커플링입니다. 커플링의 종류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머프 커플링이죠. 자, 머프 커플링은 여기 보시면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가운데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고요. 그 구멍에다가 축을 끼워 넣는 거죠. 축을 끼워 넣고 나서 이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고정할 때 여기 키가 꽂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키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키로 고정을 했으니까 한쪽을 회전시켜주면 반대쪽도 같이 회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머프 커플링이다. 그럼 바깥쪽에 있는 건 뭐냐? 이 커버인데요. 그리고 커버 말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인장하중이 작용될 때. 자, 인장하중이 뭐예요? 당기는 힘이죠. 당기는 힘이 작용할 때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키로 고정된 거기 때문에 회전력을 전달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고정 방향 자체가 잡아당기면은 좀 빠지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이제 반중첩 커플링입니다. 반중첩 커플링은 인장하중이 작용되는 기계에 사용되는 커플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원통 속에 전달축에 좀 기울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중첩을 시켜놓고 고정을 한 거죠, 바깥 부분에.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인장하중이 작용되더라도 위에 있는 머프 커플링보다 훨씬 더 그 인장하중에 저항하는 결합이 좀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머프 커플링과 반중첩 커플링, 인장하중을 기준으로 해서 좀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마찰 원통 커플링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 마찰 원통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추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네, 원추 형상의 단체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축을 끼워 넣는 거죠. 끼워 넣을 때는 얘가 이렇게 조여져 있지 않습니다. 네, 끼우고 나서 이 부분에다가 링을 끼워주는 거죠. 그럼 링을 끼워주면은 링이 수축하면서 여기를 꽉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서 잡는 힘에 의해 내부에 이제 닿는 면적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마찰력이 작용할 수 있겠죠. 네, 이거에 의해서 한쪽이 돌면은 반대쪽도 같이 도는, 네, 요런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찰력이 포인트다. 네, 다음으로 이제 클램프 커플링입니다. 클램프 커플링은 이제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생각하시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 부분에 저희가 축을 먼저 끼워 넣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볼트로 체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트가 체결됨에 따라서 고정되는 힘이 생기겠죠. 네, 그렇게 고정을 시켜서 사용하는 커플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때 분할 원통 커플링, 위아래로 분할되어 있으니까 분할 원통 커플링이다 라고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셀러 커플링입니다. 셀러 커플링은 셀러가 머프 커플링을 개량한 것인데요. 연결하려고 하는 이 두 축의 지름이 얘랑 지름이 좀 다르더라도 축선이 동일하게 맞춰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원추 부분이 지름이 작으면은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지름이 크면은 조금 바깥쪽에 끼워짐으로써 어쨌든 고정이 되고요. 그때 가운데 축선 자체는 동일하게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플랜지 커플링입니다. 플랜지는 여기 기계 요소인데요. 바깥쪽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이 왼쪽 오른쪽 나눠진 거에 각각 축을 끼워 주는데요. 이때 끼워 맞춤, 네, 억지 끼워 맞춤이나 혹은 여기에 보시면은 키홈 그려져 있죠. 키를 꽂아서 이렇게 고정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을 먼저 축을 연결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개를 맞닿게 해서 볼트로 체결을 해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방식이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플렉시블 커플링, 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좀 굉장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커플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심선이 일치하지 않아 편심이 있는 두 축, 혹은 고속회전으로 진동이 있는 두 축, 네, 이렇게 좀 까다로운 조건일 때 사용하기 아주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커플링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하게 이제 잡아낼 수 있는 이유는, 자, 보시면 여기 조금 까맣게 색칠해 놓은 부분이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축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뭐 진동이 있더라도 고무가 좀 이렇게 흡수를 해준다든지, 혹은 편심이라면은 한쪽으로 얘가 좀 올라가면서 축을 잡아줄 수 있다든지, 네,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커플링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올덤 커플링입니다. 올덤 커플링은 특징이 이 원판에 키의 형상과 키홈의 형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서로를 끼워주는 식으로 쓰는 커플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히 끼워서 사용하다 보니까요, 축선의 위치가 어긋나 있더라도 각속도의 변화 없이 동력을 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네, 다음으로 유니버셜 조인트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C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거기에다 이제 각각 축을 끼워 줄 거예요. 끼워 놓고 나면은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십자로 된 관절 부분이 보이실 텐데, 자, 이 관절 덕분에 얘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쪽이 상하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하 좌우의 움직임이 가능하게 해놓은 연결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최대 30도 이상이 되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네,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개념 잡기 문제 한번 봐볼까요? 축이음 중에 두 축이 평행하고 각속도의 변동 없이 토크를 전달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 네, 각속도의 변동 없이는 저희 올덤 커플링 1번이었죠. 네, 정답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밑에 부분 다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클러치입니다. 클러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중에도 결속 혹은 단속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축 이음 요소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맞물림 클러치. 맞물림 클러치는요, 이렇게 이빨이 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튀어나온 부분과 이제 들어간 부분들이 서로 끼워지면은 결속이 되고요. 뒤로 빠져서 결속이 풀리면 단속되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때 이 턱의 형태가 사각형, 톱니형, 삼각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의 특징이라고 하면 마찰로 결합된 게 아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폼으로써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력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찰 클러치입니다. 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맞물림 클러치와는 다르게 마찰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는데요. 자,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 각각 축을 먼저 끼워 놓는 겁니다. 축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둘을 이어주고 싶다 할 때는 양쪽에서 밀어붙이는 힘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가운데 있는 클러치 부분이 맞닿게 되고, 그때 마찰력이 발생하면서 회전이 일어나면은 반대쪽도 같이 회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힘의 전달 방식이 이제 마찰을 이용한다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면 좋겠다 싶을 때는 밀어붙이는 힘을 제거해주면 이렇게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장점이자 특징인 부분이 마찰을 이용해서 힘을 전달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동력이 가해졌을 때, 그때 종동축에 전해지는 힘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찰로서 전달하다 보니까 회전이 너무 빠르면은 슬립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종동축에 온전한 힘을 전달하지 못할 수 있는데,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안전장치로 역할을 하면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면서 쓰면은 이건 온전히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확인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려오시면 이제 유체 클러치가 있습니다. 유체 클러치는 좀 특이해요. 유체를 이용해서 힘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이제 날개가 있어서요, 얘가 이렇게 축이 연결되어 있는데 회전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날개, 즉 프로펠러 같은 부분도 같이 회전을 하겠죠. 네, 그 회전에 따라서 클러치 내부에 가득 차 있는 유체도 같이 이렇게 회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1차적으로 원동축에서 발생한 힘이 유체를 회전시키고, 회전하고 있는 유체가 종동축 부분의 프로펠러도 회전을 시키겠죠. 자, 즉 이 가운데 있는 유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힘이 전달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원동축과 종동축의 프로펠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 맞닿아 있지 않아서 힘이 과하게 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라든지 파손이 덜 일어난다 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장점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원심 클러치입니다. 원심 클러치니까 원심력을 이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형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안쪽에 뭔가 있고 바깥쪽에 뭔가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맞닿아 있진 않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게 원동축이고요. 바깥에 있는 게 이제 종동축입니다. 자, 그럼 두 개가 맞닿아 있지 않는데 어떻게 힘을 전달하냐? 자, 이 원동축 부분이 회전을 하기 시작하면은 원심력이 작용을 하겠죠. 근데 그 원심력에 따라서 여기에 판스프링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는데 얘가 회전이 빨라지면은 바깥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바깥으로 벌어지면은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맞닿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맞닿게 됐을 때 접촉하는 부분에서 마찰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그 마찰력을 이용해서 힘을 전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인트는 이제 원심력이 되겠죠. 네, 이것도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다음 중 운전 중에 두 축을 결합하거나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보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어졌는데 사실상 결합하거나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좀 더 원론적으로 돌아가야겠죠. 네. 이거는 커플링이 아니고 클러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일단 커플링이 아닌 것, 클러치인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플렉시블 커플링, 네, 커플링이죠. 플랜지 커플링 아니고요. 유니버셜 조인트도 커플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우고 나면 나머지 하나가 남는데 이 맞물림 클러치는 클러치의 종류가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개념 잡기 문제까지 해서 저희가 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 기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일단 축 부분 확실하게 해놓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